어린 시절부터 예술과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헤어 디자이너 현태양. 그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헤어 디자이너의 꿈을 펼치게 됐는데요. 디자이너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면서 모태 신앙이었음에도 매일 흡연과 음주에 빠져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방황을 겪던 중 아내의 권유로 미용실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됐고 미용실을 유지할 자금조차 부족했지만 큰 결심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미용실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는 기적들을 보게 됐는데요. 이후 그는 삶 속에서 악순환됐던 담배와 술을 완전히 끊어내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물질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해외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깊은 죄악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선한 통로를 열어가는 현태양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축복의 통로 현태양 대표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앞에 계시니까 네. 괜히 머리를 괜히 더 이렇게 다듬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정아 씨 헤어스타일이 어떤가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아니, 네. 현재 대표님의 이름을 딴 아카데미와 헤어샵들을 좀 운영하고 계세요. 네. 현태양. 이게 한 번 이름을 딱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름이어서 너무 네. 좋은데 이 본명이신 건가요? 본명은 원래 김재성이고요. 네. 제가 미용을 시작하면서 디자이너가 되면서 현태양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디자이너로서의 이름을 또 이렇게 그렇죠. 갖는 네, 게 네. 많이 그런 맞아요. 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아니 우리 현 대표께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네. 유명하시더라고요. 2015년도에 사순 아카데미 콘테스트란 권위 있는 해외 국제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본상을 수상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럼요. 이런 일은 많이 알려야 돼요. 맞아요. 미용을 시작하신 지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횟수로는 지금 21년 정도 그 됐습니다. 오래되셨구나. 진짜 베테랑 네. 디자이너이신데 네. 그러면은 미용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 패션 디자인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했던 것들이 이렇게 옷 같은 거 그려서 이렇게 재단도 하고 뭐 잘라서도 보고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저희 그 부모님이 남자들은 무조건 공대에 가야 된다. 대학은 생계를 책임지려면 공대에 가야 된다고 해서 제 형제가 삼형제인데 삼형제 다 형들 포함해서 공대를 들어갔어요. 네. 저희 큰형은 건축과를 가고 또 둘째 형은 제약예술과를 가고 저도 토목공학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디자인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대학 친한 친구 중에 여자친구가 우연히 그 미용실을 오픈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와 같이 거기를 자주 놀러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가 이제 헤어 디자인을 하는 게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순간 그 헤어스타일 하나로 그 사람의 모든 이미지를 또 새롭게 변신시켜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느껴져서 그때부터 주말에 제가 한번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농담식으로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는데 흔쾌히 응하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가을부터 제가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네. 미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아르바이트로 친한 친구 가게에서 네. 그렇게 가볍게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시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저희 집에서는 좀 보수적이셨어요. 그 미용실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주말마다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유니폼을 입고 머리카락을 막 쓸고 있었어요. 네.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엄마랑 그 둘째 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 드렸는데. 네, 몰래 하고 네. 있었는데 그때 한 미용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됐었던 것 네. 같아요. 몰래 한 게. 근데 어머님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냐고. 그렇죠. 전혀 상상. 왜 머리카락을 네, 쓸고 네. 있냐고 네가. 너 토목고 할까요? 드라마 한 장면처럼 또 제가 토목공학을 다니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학점 관리를 해서 하나님 은혜로 또 그 장학금도 받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 네. 그랬는데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어머니께서 약 한 2주 정도는
거의 밤마다 우시면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행히 외삼촌하고 저희 아버님이 앞으로는 남자들도 이런 쪽이 비전이 괜찮고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또 저도 이제 오히려 그렇게 들킨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저 헤어 디자이너로서 성공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 달라. 이렇게 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제 아내하고 제가 28살 때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네. 그때 제 아내는 좀 유명한 프랜차이즈 미용실 업체 좀 고위급 간부 그 관리자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후에 제가 30살 때 둘이 같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급하게 지금 아무 연고지도 없는 그 경기도 용인에 있는 그 죽전 지역에 미용실을 급하게 오픈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 아내는 오픈할 때 꼭 개업 예배를 목사님을 모시고 드리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업 예배 드리는 거에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주변에 그 미용실 주변에 교회를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개업 예배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하지만 그 속마음은 교회를 다닐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의리상 한 번 좀 나가주자. 예배도 드리러 와주셨는데. 네네, 이렇게까지 와주셨는데 네. 의리상 한두 번은 좀 나가주자 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된 게 10년 만에 처음 다시 네.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기다리시고 뜨겁게 네. 만나시길 원하시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련을 주실 때도 있으시고 어려움을 네. 주실 때도 있으신데 대표님께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좀 찾아오셨던 건가요? 네, 물론 있었죠. 그 제가 미용실을 오픈하면서 정말 100%다 빚을 내서 했어요. 아는 네. 지인들에게 다 빌려서 했고 또 머리 잘하는 디자이너들을 몇 명을 스카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딱 오픈하니까 돈이 하나도 안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운영을 했는데 통장 잔고가 1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월급도 나가야 되고 지출할 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더 이상 돈 빌릴 데도 없는 거죠. 너무 많이 빌렸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때 그 개업 예배 때 그 오셨던 전도사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집은 11조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딱 나가시는 거예요. 하셔야 된다고. 네, 근데 그 억양이나 그런 분위기가 오시자마자 왜 좀 11조 하라고 하시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통장 잔고를 보면서 그때 미용실에 있었거든요. 네. 불을 다 끄고 심각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때 그 11조 해야 된다는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저희가 믿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더 이상 이제 의존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통장에 저희 둘이 손을 모으고 얹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희가 이 11조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11조를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네. 네, 생전 처음인 이 11조를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11조를 드릴 테니까 주님 살아계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11조를 드렸죠. 네. 갑자기 저희 디자이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미용실 불난 줄 알았습니다. 네. 그때는 뭐 전자 제품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무슨 일인데? 이러니까 지금 저희 복도에 오픈도 하기 전이었는데 복도에 뭐 10명 가까이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지역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민도 거의 없었고 네. 네. 뭐 없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고객님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어허. 네. 신기한 일이네요. 네, 거의 하루 종일 그렇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찌 보면 나는 절박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는데 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그런 체험을 통해서 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사람이 이제 간사하기 때문에 네,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네, 조금 진행되다 보면 내가 노력하니까 마케팅이 잘 돼서 네.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거고 때가 됐으니까 잘 되는 거겠지. 네, 네.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제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뭐 정말 교만한 마음에 원래 제가 머리도 잘하고 또 머리 잘한 디자이너들을 이렇게 세팅해 놨으니까 그 결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달은 11조를
안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주일 다음 날부터 월요일부터 정말 예전처럼 손님이 딱 끊기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던 그 미용실이 갑자기 손님이 끊어지면서 디자이너들도 정말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러지? 근데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제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약 한 2주 정도를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2주 동안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너무 대조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11조를 안 해서 그러나 네.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주에 다시 슬그머니 11조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놀랍게도 다음 날부터 거짓말처럼 다시 예전처럼 손님이 막 이렇게 북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 이렇게 물질로 섬기는 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의 사업도 그렇고 앞으로 또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물질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